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을 이제 매트랩에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랜덤 데이터 생성과 그에 따른 기초적인 통계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을 예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모델 뷰 컨트롤러란 이제 데이터에 있어서 유저가 앱을 모델과 뷰, 컨트롤러로 세분화해서 모델은 이제 앱에 대한 데이터만 저장하고 뷰는 이 모델에 대한 데이터를 통신을 통해서 이 모델 내용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용자는 오로지 뷰를 통해서만 모델을 확인하고 그리고 컨트롤러를 통해서만 이제 이 모델과의 접촉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아키텍처에 대한 이유는 이제 앱 개발 과정에서 요구사항이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의 크기와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코드를 다루기 어렵고 유지관리 또한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앱의 코드 기반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SOC, Separation of Interest라고 해서 이제 관심에 따라서 각각 나눠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MVC 아키텍처를 이용하면 유지관리에 크게 개선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제 모델은 이제 데이터에 있어서 구성과 관리, 시스템 상태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이 발생할 때 이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통신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모델의 데이터가 변경되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MVC 컨트롤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데이터의 변경은 오로지 모델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뷰는 오로지 볼 뿐이고 컨트롤러는 이제 모델의 변경을 하기 위한 이제 조작을 할 뿐이지 직접적인 데이터 변경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뷰는 데이터 및 시스템 상태의 시각화를 담당하게 되고 컨트롤러는 이제 데이터 및 시스템 상태와 그 상호작용을 이제 유저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변수 수정, 예를 들어서 그 최대 최소 범위라든가 아니면 가중치 이런 것들을 컨트롤러를 통해서 조작하면서 아니면은 모델의 생성, 변경의 시작을 컨트롤러를 통해서 명령함으로써 이 모델 변경을 간접적으로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별도의 클래스를 작성함으로써 이제 모델을 관리하는 사람은 오로지 이 모델 클래스만 개발하면 되고 뷰를 담당하는 사람은 뷰에 대한 이제 함수나 이 클래스의 변경만 작성하면 되고 컨트롤러 담당은 컨트롤러만 개발하면 되므로 기초적으로 이제 뭐 최소 3명 이렇게 그 독립적인 개발과 테스트 협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개발자가 충돌 없이 개발 파트에서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작업 성능이 향상되고 그리고 에러나 이런 트라이얼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존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초기 코드는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할 때 맨 처음에 사용될 초기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 변수에 대해서 함수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함수가 또 사용된다. 그럼 그에 필요한 또 다른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함수를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평균이라든가 표준편차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율을 하는 함수를 맨 마지막에 붙여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저분한 베어 코드에서는 이제 변수 파트, 함수 파트가 들쑥날쑥하게 나오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함수가 또 나오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코드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게 되고 그 변수와 함수의 이 경계선이 어딘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기초적인 공부를 할 때 뭐 10줄, 20줄 밖에 안 되는 코드라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드 단위가 1000줄, 만줄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변수를 찾으려면 그 1000줄, 만줄을 매번 탐색을 하거나 뭐 코드 그 변수에 대한 이름을 알고 있으면은 탐색 기능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지만 그거를 모른다면은 상당히 그 코드를 수정하거나 관리하는데 매우 난해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듈러를 하게 됩니다. 이 초기에 우리가 사용되는 변수들을 한꺼번에 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는 함수를 호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파일에서 이 함수를 개별적인 파일로 각각 저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버전별로 함수를 컨트롤할 수 있게 좀 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뷰도 호출만 하고, 뷰에 대한 상세한 함수는 별도의 파일에서 모듈화된 함수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함수를 이 버전별로 관리하면서 이 업데이트라든가 이런데 조금 더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코드가 이제 변수 파트 그리고 함수 실행 파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앱이 복잡성이 이것도 매나 뭐 100줄, 200줄, 뭐 1000줄 정도면 되겠는데 만줄, 수십만 줄 이렇게 아주 커다란 앱이 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함수도 수십, 수백 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초기 변수들이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변수가 도대체 몇 번째 함수에 연관이 되는지, 도대체 어떤 함수와 이 데이터가 관련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 함수를 더 이상 사용 안 한다, 이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와 관련돼서 어떤 함수들을 지워줘야 되는가, 그거를 탐색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모델 뷰 컨트롤러에 대해서 기본적인 클래스를 알아보면은 이 기시는 뭐냐 하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랜덤으로 데이터 20개를 생성해서 플러스를 해서 그래프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델 뷰 컨트롤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기초적인 코드인데, 가장 먼저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우리가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컨트롤러에서는 펑션, 이 UI 버튼이 푸시 됐을 때 그 함수를 실행을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요청이지 이 모델 내부의 이 데이터, 랜덤 데이터 생성의 요청을 할 뿐이지 직접적인 생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모델이라는 오브젝트 내부에 랜덤 함수를 실행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 오브젝트 모델, 이 모델이라는 오브젝트 내부에 랜덤 함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랜덤 n 29,1 이렇게 해서 이제 20개의 랜덤 데이터를 형성해서 그 데이터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notify라고 해서 이제 이 변수가, 모델 내에서 변수가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벤트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changed라는 이 문자일이 이벤트의 발생을 알린다고 이렇게 notify를 해줍니다. 사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데이터라는 변수가 오로지 private, 이 모델 내에서만 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만약에 이 private이라는 이 조건이 없었다면은 이 데이터는 컨트롤러에서도 접근해서 변경할 수 있고 뷰에서 접근해서 변경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모델 클래스의 이 데이터는 오로지 모델 내부에서만 함수를 호출하여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변경되었음이 notify 돼서 이제 데이터 changed라는 문구를 사방에 다 알려줍니다. 그럼 이 문구를 사방에 알려주는데 누가 이걸 감지하느냐? 이 뷰에서 리스너, 이 리스너가 이제 데이터 changed라는 문구를 이제 모델에서 이 데이터 changed라는 것을 그 변경을 감지하게 되면은 이제 on data changed라는 함수를 실행해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on data changed에 이 그 모델을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우리는 이제 요 밑에 on data changed라는 함수에서 입력된 오브젝트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뷰의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앱에서 데이터가 랜덤으로 생성된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이제 매트랩에서도 그 MVC에 대한 예제에서 기초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그대로 내용을 복사해 넣으면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MVC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랜덤으로 데이터를 생성했다. 그럼 이 랜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하면은 평균과 표준 편차죠. 도대체 이 데이터가 평균이 어떻게 분포하느냐, 이 데이터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할까? 아까는 기본적으로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의 표준 편차를 가지는 이 정규 분포를 하여서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평균을 5로 10으로 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표준 편차가 1이 아니라 0.2 이렇게 좁은 분포를 가지거나 표준 편차가 5, 10 이렇게 넓은 분포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평균을 조건을 입력하는 칸이 필요하고 표준 편차를 입력하는 칸이 필요하겠구나. 왜? 이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모델에서 우리가 이 평균 표준 편차를 곱해서 데이터를 랜덤 생성해라. 직접적으로 주면 안 됩니다. 오로지 이 변경이라든가 조건은 컨트롤러를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걸맞는 UI를 생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UI 랍에 이 문구를 min이랑 std라는 문구에 해당하는 것을 텍스트를 적어서 이제 만들어줍니다. min 라벨, std 라벨 이렇게. 그리고 그거의 레이아웃의 위치는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사각형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행 1열 그리고 std 라벨은 2행 3열입니다. 이 2열은 이 에디트 창이 2열이 되고 std의 에디트 창은 4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선언은 요 위에서 하게 되는데 뭐 차후에 그 공부해 보시면은 상당히 이것도 재밌습니다. 여기서 콜럼니스가 fit 1x에서 이 fit는 이 글자 길이에 딱 맞게 조정해라. 1x는 뭐 fit를 하고 나서 남은 공간에 대해서 1대1로 균등하게 분배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 빈칸이 없이 글씨가 뭉개지는 것 없이 깔끔하게 이 UI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트 필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UI 에디트 필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UI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근데 이제 만들기만 해서는 끝이 아닙니다. 이 만들었는데 방금 이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만들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15를 적용하더라도 그에 걸맞게 데이터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만든 거는 UI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랜덤 데이터를 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려면 이제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죠. 우리가 입력한 이 컨트롤러에 입력된 데이터가 이 제너레이트 랜덤 데이터 버튼을 눌렀을 때 모델에 같이 전송이 돼야 됩니다. 이 기존에는 버튼을 눌렀다, 랜덤 데이터를 생성해 달라 이 요청만 들어갔는데 이 요청과 동시에 이 모델에서 이 컨트롤러의 데이터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 평균이랑 표준 편차도 동일하게 변수로 데이터 min, 데이터 std라고 이렇게 그 모델 내에서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물론 이 변수를 그러면은 컨트롤러에서 입력을 못 하겠죠. 이것도 똑같이 min changed, std changed라는 함수를 컨트롤러에 생성하고 이렇게 셋을 해달라는 펑션을 모델 내부에 또다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변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는 그냥 랜덤 n만 했었는데 std를 곱하고 평균을 더해주는 이런 함수를 더 추가해서 이제 그 데이터 랜덤 생성 알고리즘을 수정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해보면은 도대체 이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우리가 평균을 몇으로 했고 표준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해서 이렇게 두 줄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있겠죠. 이번엔 그러니까 뷰를 건드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뷰를 기존에는 그냥 플랫 하나의 선만 그렸는데 세 가지 선이 추가로 더 필요하죠. 그래서 뷰에서는 평균, std1, 뭐 위에 라인, 밑에 라인 이렇게 두 가지 라인, std 라인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라인에 대한 정보를
프로퍼티에 추가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펑션에서도 셋업할 때 동일하게 라인을 셋업하는 동시에 평균과 std 위아래를 각각 세팅해주게 됩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셋업이 끝났으면 이제 onData changed 변수가 변경할 때마다 호출을 받아서 이제 리스너가 이 함수를 호출해서 그 데이터를 그리죠. 그때 기존 라인과 동시에 나머지 라인도 동일하게 그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생성 시에만 호출한 것을 동일하게 따라가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뭐 기존에 이벤트 리스너라는 존재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죠? 뭐 0.1초마다 이 데이터를 매번마다 새로 변경이 없더라도 계속 출력하게 됩니다. 타임 드리븐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벤트 그 notify 함수와 이벤트 리스너 이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변경 생성 시에만 이렇게 onData changed 함수를 호출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이벤트 드리븐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드리븐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중요하게 됐죠. 장시간 동작을 하거나 이제 저전력 동작을 할 때. 그래서 이와 같은 이벤트 드리븐을 하는데도 이 컨트롤러 모델 뷰 이 아키텍처가 상당히 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와 모델의 수요성 사항은 없다는 거. 오로지 우리는 여기서 건드린 거는 뷰만 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뭐 다양한 걸 해본다면은 정렬 기능, 생성 버튼 외에도 소팅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데이터가 랜덤 데이터가 이제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소트 데이터가 필요하는데 정렬을 해라 이러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작 순서에 따라 그 데이터가 생성된 후에만 소팅 버튼을 한 번만 누를 수 있게 뭐 이렇게 정렬 버튼을 활성화, 비활성화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오름차 순만 아니라 내림차 순도 궁금하죠. 그렇게 보고 싶은 거를 위해서 이제 이런 체크박스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UI를 이제 우리가 개조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VC 구조를 이제 매트랩에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MVC 구조는 SOC 이제 설계 원칙에 따라서 이제 적합한 아키텍처라서 이제 우리가 모델에서만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뷰에서만 확인되거나 컨트롤러에서만 확인되거나 이런 데이터 조합에 따라서 이제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유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에는 아까 우리가 여기 예시로 봤던 것들은 모듈 구조가 대단히 간단해서 각 MVC가 각각 뭐 100줄도 안 되는 작은 건데 이런 것들이 점점 크기와 복잡성이 커질수록 이제 MVC 구조에 의한 코드선이 상당히 편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기존 모듈 구조가 문제가 어떤 함수가 삭제될 때 그에 따른 데이터가 뭐가 삭제되느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변경하는 함수가 모델에서 묶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을 삭제해버리면 데이터도 삭제되고 데이터의 변경도 변경에 관한 함수도 삭제가 돼서 깔끔하게 통째로 삭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컨트롤러에서 접근하는 이 함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워줘야겠죠. 하지만 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레거시로 남는 코드가 있겠지만 최소한 빠르게 우리가 불필요한 그 삭제돼야 되는 함수들 모델 그 데이터와 함께 그 간편하게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작업하더라도 이제 각각의 클래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독립적인 클래스 구조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 좀 더 공부해야 될 것은 이제 매트랩에서는 이제 MVC 기반 앱 설계를 위한 다양한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기본적인 UI 생성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라인에 대한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클래스들이 있는지 일단 무슨 클래스가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클래스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더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그린 GUI를 통해서 기초적인 설계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MVC 구조로 변환해서
만들어보고 앞으로도 작성할 이 코드가 스파게티 코드 같이 복잡한 것들을 이제 MVC 구조로 좀 더 이 차후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좀 더 앞으로 그런 MVC 관점으로 작성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